오시기 전에 저희 여기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를 메타버스를 보고 샀다라는 분이 이 스튜디오 안에 한 분 계십니다. 근데 너무 멀리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미국의 메타버스 대표 기업이 로블록스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실 텐데 그게 지금 시가총이 거의 50조 정도 되거든요.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, 얼마 안 50조 정도 돼요. 쿠팡이 70조잖아요. 제가 쿠팡까지 왜 얘기했냐면 네이버는 쿠팡의 사업도 하고요. 네. 로블록스의 사업도 해요. 아 그러네요. 근데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이제 70조입니다. 저희가 오늘 올 하반기를 미리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깝게는 3분기죠.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게 삼성전자 얘기일 것 같습니다. 반도체 얘기. 삼성전자 1월, 2월에 사신 분들은 되게 답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. 심지어 카카오 살 걸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삼성전자는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요? 저는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,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7월 중에는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. 7월. 왜냐하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아마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보통 발표를 해요. 그러니까 잠정 실적 발표할 텐데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추정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. 그 애널리스트들 추정하는 게 점점 그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밑그림이 잘 그려지는 것 같고,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냐면 4분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. 4분기 올해 말이군요. 그러니까 4분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4분기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, 실적이 약간 꺾일 수 있다라고 좀 공통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대안주로 부상됐던 게 뭐 카카오 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쪽으로 수급이 더 쏠렸던 것 같고, 그 4분기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? 4분기가 보통요 원래 비수기예요. 네, 원래 비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이제 둔화되는 거고, 특히 이제 스마트폰도 3분기에 나오니까 4분기 또 공백기가 생기잖아요.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수요 공백 현상이 또 생기게 되고, 근데 재밌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올해는 아닌데 내년 2분기나 3분기부터는 지금 비관론으로 보시는 분들도요 대부분 또 좋게 봐요. 아, 그 이후는 의견이 일치하는군요. 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다 큰 그림은 나쁘긴 안 보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는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보시는 분들은 4분기까지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지금 뭐 굳이 삼성전자 급하게 할 필요 있냐? 다른 거 하자. 약간 이런 논리고, 여전히 긍정적인 분들은 이거 반영됐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쌀 때 사두자. 이런 논리입니다. 현대차 주주분들도 카카오 네이버 보면서 답답하신 건 마찬가지인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아이오닉 5를 봤어요. 실제로 길거리에 이제 다니는 게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하는데, 테슬라가 대한민국 길거리에 막 보이기 시작할 때, 물론 이미 그 전에도 테슬라 주가는 많이 올랐었지만 그 이후에도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. 실제로 이게 길거리 돌아다니니까. 시장이 원하는 건 엔진차 만들어서 돈 벌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엔진차로 돈을 벌긴 벌어야 됩니다. 왜냐, 그 돈을 안 벌면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을 수가 없어요. 투자금이 필요하군요.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라고 보는 게 돈이 많아요. 아시겠지만 제너시스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. 네, 제너시스 많이 팔렸죠. 근데 그게 판매 단가 올리잖아요. 그리고 지금 상황이 나쁘지가 않은 게 반도체가 없으니까 차 생산이 안 돼가 중고차가 급등을 하잖아요. 신차 가격을 올려버려요.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좀 더 비싸게 올려도 팔리네. 근데 그게 안 되는 업체들이 전 세계에 많아요.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차로도 돈을 못 벌고, 그러니까 물론 포드나 GM이나 폭스바겐은 지금 잘하잖아요. 나머지 업체들 보면은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. 도요타는 아예 전기차 대비도 안 해놓고 있고, 현대차도 욕을 정말 많이 먹었잖아요. 왜 너네 그 전기차 준비 안 하고 있냐? 진짜 그랬어요. 몇 년 전까지. 왜 안 해? 막 하라고 하는데도. 근데 이제는 누구보다 빠르게 하잖아요. 아이오닉 5, 기아의 EV6도 좀 있는 데다가, 거기다가 지금 아까 M&A 했죠. 자율주행 전기차 나오죠. 그 다음에 UAM이라고 이제 플라잉카. 거기다 수소 배까지 만든다고 했어요. 수소 배요? 수소 전기차도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우리 모르잖아요. 설사 좀 안 되더라도 저는 잃을 게 없다고 보는 게 PER이 9배밖에 안 돼요. 이렇게 주가 올랐는데도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버리니까. 그러니까 성장주인데 PER이 9배밖에 안 된다고?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. 그럼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많다는 거죠. 저는 좀 개인적으로 2, 3년은 안 파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가. 그리고 중간에 또 급락하겠죠. 언젠가는. 급락하면 좀 더 늘리시고. 카카오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파신 분들도 있습니다. 있겠죠. 있습니다. 근데 계속 오릅니다.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가슴이 아플 텐데요. 부장님 다른 채널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. 저는 거기에 거의 200% 동의했는데, 카카오는 다른
이제 모빌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장을 하면서 그 가치가 일정 부분 훼손될 우려도 있다. 뭐 네. 훼손이라는 표현을 쓰시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해서는 뭐 좀 생각해 봄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의견이시죠? 네, 저도 변동은 없고,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4월, 5월까지는 저도 우선순위가 항상 카카오였어요. 네이버보다. 왜 그 이유는 단순한 게 카카오는 일단 우리나라의 거의 독점 플랫폼입니다.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. 모든 걸. 근데 네이버는 검색 기반인데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. 네이버는 내가 그냥 검색 안 하고 안 쓸 수도 있어요.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카카오는 어쨌든 다 접속을 해요. 웬만한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쓰게 돼 있습니다. 이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. 근데 네이버 그냥 검색 안 하고 이틀에 한 번 검색해도 되거든요. 사실 내가 필요한 거 찾으면 되니까.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대안이 많잖아요. 쿠팡을 써도 되고 아니면 G마켓에 가서 내가 써도 되고. 근데 카카오는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.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. 그리고 카카오를 더 선호했던 이유는 실적 면에서도 압도적이에요. 올해 1분기에 카카오 영업이익 증가한 게 80%가 넘고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했지만 카카오는 사자 같다. 자기 자식들을 다 뿌려놔요. 너 알아서 커서 와라. 아니면 이제 잠깐 도와주긴 하죠. 지분 일부 태워가지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야생에서 직접 키워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. 이 자회사들 키우는데. 그래서 그 비용 부담이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. 근데 네이버는 지금 번 돈 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계속 사육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업부로 키운 거죠. 자회사냐 사업부의 차이였어요. 그래서 몇 년간은 네이버가 실적이 더 좋았죠. 돈 셀 일도 별로 없었고. 근데 카카오는 돈이 많이 샜어요. 모빌리티가 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. 뱅크 돈 많이 들어갑니다. 적자였고 페이도.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지금 바뀌어버렸죠. 이제 돈 벌어요, 얘네들이. 엄청난 자식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다 대학생 되고 이제 졸업하고 취직하는데 너무 좋은 데로 취직한 거예요. 이제 보내줄 시기가 온 거예요. 근데 얘네들을 밸류를 하니까 너무 가치가 올라가니까 카카오가 이제 더 부상이 된 거죠. 와, 진짜 제대로 키워냈구나. 그래서 카카오가 훨씬 매력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반기입니다. 얼마 안 남았어요. 한 달이나 한 달 반 남았는데 제일 큰 자식인 카카오뱅크가 이제 독립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. 큰아들이 나가요. 네, 큰아들이 나가요. 그러면 주주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. 나가는 순간부터는 주주 가치가 좀 희석될 수가 있거든요. 큰아들이 따로 상장을 하니까.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SK가 옛날에 SK 바이오팜을 상장하기 전에 주가가 2배 올랐었거든요.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상장하고 나서 SK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. 거의.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. 이런 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 보면 SK 케미칼이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적인 백신 회사잖아요. 자회사로 있을 땐 상관없었는데 상장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. SK 케미칼이 상장하고 나니까 역시나 주가가 폭락했어요. 그러니까 카카오가 꼭 그런다는 건 달라요. 카카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까지 빠지지 않아요. 카카오는 기본은 있다.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급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더 오르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잖아요, 사실상. 카카오. 근데 완전 정반대 이유 때문에. 일단 네이버가 하는 사업은 쇼핑인데 경쟁이 아직 치열해요. 치열한 데다가 자회사들을 상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. 상장 계획도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사업부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밸류 계산이 안 돼요. 이게 도대체 10조짜리인지 5조짜리인지. 네이버 페이가 얼마지? 아니면 네이버가 하고 있는 거 제페토 있잖아요. 메타버스. 이건 도대체 얼마 가치가 있는 거지?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상장을 하면 또 밸류 재평가를 받겠지만 그냥 사업부로 있다 보니까 이걸 얼마로 줘야 될지 가치평가 잘 안 되는 거죠.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네이버가 주주 가치를 희석시킬 요인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메타버스 시장이 열렸는데 여기서는 저는 네이버가 더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미 제페토는 2억 명이 가입해 있고 이건 카카오보다 좀 강점인데 또 네이버의 좋은 점은 자사주가 되게 많아요. 이 자사주가 5조예요. 5조 가지고 CJ랑 제휴했죠. 신세계 그룹하고도 제휴했죠. 지분 좀만 주면은 그 회사 지분 한 5% 받아와요. 그럼 자기네가 부족한 걸 다 채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CJ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택배, 그 CJ 대한통운 있잖아요.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 드라마 이것도 같이 제휴할 수 있고 또 네이버가 이번에 보니까 그 하이브 있잖아요. BTS에 그게 위버스란 플랫폼이 있더라고요. 거기에 또 지분 투자까지 했어요. 오시기 전에 저희 여기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를
메타버스를 보고 샀다라는 분이 이 스튜디오 안에 한 분 계십니다. 근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희 그 오시면 여쭤보려고 메타버스가 뭐 2억 명이고 그 안에서 돈을 쓸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네이버를 사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니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저는 정말 왜냐하면 미국의 메타버스 대표 기업이 로블록스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실 텐데 아이들 하는 오락이죠. 그게 지금 시가총액 거의 50조 정도 되거든요.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. 네, 얼마 안 50조 정도 돼요. 쿠팡이 70조잖아요. 아, 쿠팡이 70조. 근데 지금 네이버를 보세요. 제가 쿠팡까지 왜 얘기했냐면 네이버는 쿠팡의 사업도 하고요. 로블록스의 사업도 해요. 아, 그러네요. 근데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이제 70조입니다. 네이버가 쌀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스닥에 상장된 그 두 개가 비쌀 수도 있고. 근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그 두 가지 사업 모델을 하는 데다가 우리나라 거의 독점인 사실 뭐 플랫폼의 또 독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카카오보다 장점은 일본에 진출했단 말이에요. 해외 확장성은 더 좋아요, 사실은. 네이버가. 그게 실패를 하더라도 이런 기업이 시총 100조가 안 된다. 저는 아직도 싼 것 같아요.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하이브 얘기를 하셨어요. 하이브 얘기만 잠깐 하고 갈게요. 여기 하이브 주식은 어떻게 보십니까? 하이브도 결국엔 여기에 저는 BTS만 가지고는 이렇게 못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. 물론 BTS가 위대한 그룹이지만 그전에는 위대하지 않았나요, 솔직히? 결국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네이버가 투자했던 그 플랫폼 위버스란 플랫폼이 가치가 이제 드디어 제대로 시장에 먹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위버스랑 그 다음에 아마 그 뉴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. 미국의 그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. 그 저스틴 비버라든가 아리아나 그랜다가 정말 유명한 가수들인데 이 소속사를 인수해 버렸잖아요. 하이브가.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. 우리나라 소속사 기획사가 미국의 대형 음반 회사를 인수해 버린 거예요. 이건 정말 쇼킹한 사건이죠. 그 정도로 이 우리나라의 그 엔터 산업이 이제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. 그거 하나도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기여를 했고 위버스라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많은 그 팬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팬클럽에 가입을 해가지고 굿즈라든가 뭐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. 아니면 콘서트 티켓이라든가 구매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팬클럽이 아니라요.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 안에 내가 가입을 해야 돼요. 그래야 그걸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버스 지금 BTS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인이 다 좋아하잖아요.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버스 플랫폼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중간에 수수료만 먹는 구조거든요. 그 수수료가 얼마나 많겠어요. 근데 비용이 안 들어가요. 일단 이 플랫폼 사업은 아시겠지만 사람만 있으면 비용이 들질 않아요. 그러니까 엄청난 고마진 사업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는 게 문제인데 뭐 하이브가 모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? 엄청난데 지금 팬들이. 그래서 네이버도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. 송영기님께서 SK 하이닉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만 너무 한 것 같긴 하네요. 뭐 SK 하이닉스 얘기를 잠깐 해보죠. 결론적으로는 뭐 SK 하이닉스는 비메모리는 좀 없으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요인이지만 그래도 메모리가 저도 나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. 그래프 잠깐 볼까요? 여기 지금 이제 주가가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지금 구간에 이제 놓여 있는데요. 올해 그 3월 5일 날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그 삼성전자보다는 올해 더 성과가 좋았어요, 사실은. 1월에 삼성전자 고점 찍고 하이닉스는 그 후에 3월에 고점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쉬고 있는데 충분히 기간 조정은 저는 받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까 제가 메모리 쪽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. 저는 분명히 3분기에는 어느 정도 좀 특히 서버 쪽에서 모멘텀 나오고 그 모바일이나 PC 쪽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도 데이터 보면은 안 좋아도 어쨌든 가격이 올라갔거든요. 근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은 좀 바닥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 또 리버풀님께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했으니까 반도체 소재 장비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하시네요. 근데 어차피 형님이 가야 돼요. 이 형님이 안 가면 형님들이 가야지 못 갑니다. 그래서 여기 위에 뭐 보니까 SNS텍도 물어보신 건데 같은 이제 반도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소부장을 저는 솔직히 더 좋게 봅니다. 삼성인지 하이닉스보다.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죠? 반도체 공급만 재편하자.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지금 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예요. 근데 반도체 설계는 잘하는데 도대체 제조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, 근데 어차피 제조가 부족하니까 자, 우리 제조 공장 미국에 만듭시다. 일자리도 만들고 중국은 일단 배제하고
그러면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잖아요. 네. 대만, 한국, 일본. 네. 특히 한국은 제조업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라고 한 거예요. 그거 삼성전자도 하답을 한 거죠. 그럼 거기에 미국의 이제 대규모 반도체 공장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. 그럼 거기에 대만 반도체 장비만 쓰겠습니까? 일본만 쓸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당연히 우리 한국의 장비, 소재도 다 같이 들어가요. 근데 물론 반도체 소부장은 물론 대만이나 일본이 잘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. 한국보다.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기왕에 할 거면 국산화해서 가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분 투자도 그동안 많이 했어요. 했죠. 일본 중소기업들. 그러면 삼성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. 같이 가는 그림이에요. 그러면 결국 반도체 투자 빅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을 주도하면서 그 사이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 소외될 거냐 이거예요.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. 당연히 그래서 오히려 모멘텀 면에서는 네. 투자 사이클 늘어날 때 더 좋을 수 있다. 근데 이게 좀 한번 알려졌기 때문에 상반기 한번 확 올랐었어요. 이쪽 소재 장비주들이. 네. 그래서 그 휴유증으로 지금 쉬고 있는 거거든요. SNS텍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특히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SNS텍도 비메모리 쪽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쪽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은 좀 계속 안 좋을 때 모아가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방금 염승환 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올 하반기에 뭐 긍정적인 면도 많으니까 또 하반기 기대를 갖고 그렇게 새롭게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1시간 동안 SB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. 긴 시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